환자분들이 가끔 방사선이 엉뚱한 부위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치료 부위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도 하고 쏘일 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암치료는 체력과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SRT를 타고 매일 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만 해도 매우 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료 자체도 고된데 길 위에서 체력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강암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혜입니다. 좋은강암병원 근무 전에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유방암, 간암, 폐암을 비롯한 여러 종양들을 방사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암치료를 해왔습니다.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기계인 토모테라피는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당시에 부산대에서도 사용하던 치료기계라 저에게는 매우 익숙하기도 했고 또 토모테라피가 가진 장점을 잘 알고 있기에 본원을 근무지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강암병원의 암센터가 처음 개소할 때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암센터가 성장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가까이 봐왔었고 또 2차 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해기학과, 외과 등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암 전문의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대학병원 수준의 암치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거부감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방사능, 방사성, 방사선 등 글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데요. 방사선이라는 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아주 힘이 센 빛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빛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방사선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몸속을 통과하진 않고 몸이나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데 비해 방사선은 힘이 강해서 몸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이 몸속을 지나갈 때 우리는 아무 느낌이나 통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통과한 빛이 어떻게 암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를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 구성 요소는 DNA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사선이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이 DNA입니다. 정상세포도 암세포도 결국 세포이니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를 손상시킴으로써 결국 암세포도 죽게 하고 암세포가 많이 모여 형성된 암덩어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사멸을 하게 되는데 치료가 끝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우리는 영상이나 눈으로 종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너무 에너지가 강한 빛이라서 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암 덩어리에만 쏘고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 들어갔으면 하는 정상기관과 조직에도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쏘이는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각 각도마다 쏘이는 세기를 조절해 가면서 최대한 정상 조직에는 덜 들어가게 하고 암 조직에는 많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방사선은 전기적으로 만드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전기 코드를 꼽아야지만 방사선이 만들어지고 빼면 없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몸속을 통과하고도 이제 없어지는 거라 몸에 잔류하고 남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 중에 가족을 만나고 아이를 만나거나 또는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는 혈관을 통해 전신을 커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전신적인 치료인데 반해 방사선 치료는 어느 특정 부위만 치료할 수 있는 국소적인 치료입니다.
암이 어느 한 군데만이 아닌 여러 군데에 퍼져 있다면 이 암들에게 다 약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전신에 다 퍼지게끔 하는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한 군데 혹은 여러 개라도 특정 부위에만 모여 있다면 그 부위에만 한정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암 치료의 결정은 어느 한 과만이 아닌 암을 보는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어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종양내과는 물론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해기학과, 또 암의 진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등 암 치료에 대한 의견을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과가 갖춰진 것이 암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최담관암 등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간혹 치료가 2배로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에 들어가면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 시너지가 날 수가 있고, 또 두경부암의 경우 수술이 어려운 장기이고 만약 하더라도 장애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수술 대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 장기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치료도 힘든데 2개의 암 치료를 동시에 한다면 몸이 더욱 힘들고 부작용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부작용이 덜한 항암제도 이전보다 많아졌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약제들도 많아서 치료 기간에 적절한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계획된 치료들을 완료하고 있으니 미리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림프종, 소세포암, 비인도암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사선 치료를 다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림프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보통은 먼저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암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암이 많이 공격적일수록 방사선의 효과가 좋습니다. 즉,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서 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세포의 모양이 정상과 아주 많이 다른 미분화된 것일수록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반응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키는데 이런 손상받은 상태에서 다시 세포가 2개로 분열하려고 할 때 온전치 못한 DNA가 제대로 분열되지 못하고 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높을수록 방사선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계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단순하게 방사선 치료 기계를 설명하자면 기계 안에서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켜서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에 방사선 빛을 맞추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테크닉이 조금씩 다릅니다. 좋은강암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모테라피는 환자 몸 주변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면 방사선 치료 기법 중에 제일 정교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복잡한 모양에 따라 살량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로 인해 주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선형으로 360도 돌아가며 조사하는 덕분에 일반 선형 가속기에 비해 넓은 범위에 있는 종양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다발성 전이병변을 한 번의 치료 계획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좋은강암병원에서는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장치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줄여서 영어로 SGRT라고 하는데요. 몸의 표면을 이용해 방사선 치료의 위치를 맞추는 기술입니다.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실 텐데, 방사선 치료는 치료 부위를 정확하게 맞춰야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위치와 정렬을 맞추기 위한 치료선을 몸에 긋게 되는데요. 그리는 선의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지워지면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에 씻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치료실 천장에 여러 각도에서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이 카메라는 환자 몸을 향해 빛을 조사하게 되고 몸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게 됩니다. 반사된 거리값들을 다 종합하면 환자분 몸에 대한 굴곡면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굴곡면을 이용하면 치료선을 긋지 않아도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SGRT 장치는 조은강암병원에서 1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부산 지역에 있는 2차 병원 최초로 도입된 거라 의미가 매우 뜻깊은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환자분들이 암 치료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하시는데,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는 치료 중 씻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고 또 몸에 선이 없으니 일상생활도 일반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서 암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결정되면 진료를 보면서 방사선 치료에 관련된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암을 어떤 목적으로 치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암이 몸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이 암을 뿌리까지 다 뽑고 없애려고 하는 목적일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이라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방사선 모의 치료 혹은 CT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에 필요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된 CT를 가지고는 과에서는 방사선을 어떻게 쏠지 계획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상기관에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종양덩어리에는 최대한 많은 용량이 들어가게끔 목표를 잡고 방사선 치료를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환자들에게 쏘이기 전에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 모형에 조사해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게 되고, 계획한 대로 잘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대 위에 누워서는 정확한 치료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2-3mm의 작은 오차도 토모테라피나 SGRT로 확인할 수 있고, 위치가 잘 맞는 게 확인된 후 방사선 치료 빔을 조사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방사선이 엉뚱한 부위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치료 부위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도 하고 쏘일 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치료실에서 구두로 환자 확인을 하고 또 치료 전에 치료 부위 확인 작업을 할 때 토모테라피에 내장되어 있는 CT로 촬영을 하거나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로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환자와 치료 부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중에 치료하면서 쌓인 피로나 손상된 정상 조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종양의 종류나 치료 목적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나 조사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40회 가까이 하게 되고, 간혹 매우 특수하게는 높은 고용량의 방사선을 짧은 횟수만 쏘여서 암을 완전히 없앨 목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5회 내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치료 전 확인 작업까지 포함하여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암과 관련된 치료는 표준 치료에 기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표준 치료는 크게 수술,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참고하는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심평원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지방이나 암치료 방법은 동일합니다. 좋은 강암병원 암센터는 대학이나 서울에서 하는 동일한 표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치료는 체력과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SRT를 타고 매일 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료 자체도 고된데 길 위에서 체력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치료를 안정적으로 또 끝까지 완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암치료는 심리적인 안정감 역시 매우 중요한 치료인데요.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체력적인 소모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암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나 방사선 치료의 경우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계신 곳 가까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불편감 때문에 치료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실 때도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암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또 부작용도 한두 달 내로 완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은 치료를 다 온전히 마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중 하나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치료를 연달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이러한 힘듦을 언제든 상의하고 나누셔야 치료 여정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놀라운 의학 발전을 통해 이제는 많은 종양들이 난치병의 개념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암 치료는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넘어서 병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좋은 강암병원 암센터 의료진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이 과정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